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뭐 대학교 갈 능력은 안 되니까 이제 돈을 제일 빨리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일당제로 이제 돈을 벌어서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최고로 엄마를 싫어했었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아도 돈 버는데 이게 돈 버는 게 하루 일당 5만 원짜리 그 노가다를 갔는데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그 돈을 벌다 보니까 도시락을 또 싸갖고 다녔고요. 또 차비가 아까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었던 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던 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엄마를 너무 존경하고 됐던 게 내가 현장에 나가서 5만 원을 버는데 진짜 피눈물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의 월천스쿨의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윤관 대표님, 인재그룹의 대표이사시고 지금 애니방, 애니톡이라는 회사의 또 대표이사이기도 한 김윤관 대표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브이로그감 인터뷰를 찍을 거예요. 여기 그 YG 센터라는 사무실에 여기 보시면은 인재그룹이라고 있죠. 인재그룹 2층에 세 군데 지식센터를 하시고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88억? 곧 있으면 100억이 자산이 되실 것 같아요. 그 김윤관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따 인터뷰 영상 찍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의 월천스쿨의 건프로입니다. 오늘 김윤관 대표님 인터뷰차 미팅을 왔어요. 여기 인재그룹이라고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고 애니톡, 애니방이라는 회사의 또 대표이사님이신데 제가 단위TV 여러 가지 그 TV 채널을 보면서 김윤관 대표님 엄청 대단하시구나.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극복을 하시고 사업 세계에 승승장구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또 새로운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셔가지고 또 성공 케이스를 달려가시는데 여기 김윤관 대표님 사무실에 인터뷰를 좀 왔어요. 대표님 인사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사무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네, 제가 원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 상장들 그쵸?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목표로 하신 거 행동 개명, 뭐 사무용 선언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재그룹의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 카테고리에서 많은 협약식 사진들이 있네요. 그리고 각종 수료장이랑 감사장, 굉장히 상장들이 많죠. 이게 하나하나 제가 이제 자료들 해가지고 캡처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윤관 대표님 오늘 인터뷰해가지고 간단하게 브이로그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의 월천스쿨의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윤관 대표님, 평소에 제가 이분의 인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으세요. 김윤관 대표님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은 많이 성공을 또 많이 하셨다, 자산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유튜브 영상에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대표님이랑 저랑 인연된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죠. 네,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용산에 있을 때 광고 쪽 문의를 오셔가지고 미팅을 갖고 그리고 CRM 경영자협회라고 단체의 또 연사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이제 강사님을 또 모셨는데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런 오랜 인연이 있는데 김윤관 대표님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또 캡처해서 넣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 아이의 아빠이면서요. 지금은 이제 사업을 인재교육, 인재그룹, IJ그룹, 해피바이오 컴퍼니, 법인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기본급 빵원의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2년 만에 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 권 대표님께서, 건프로님께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업자 채널이에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업을 준비하시고 사업에 성장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인데, 네. 저는 사업에 이제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열악한 환경이나 이제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대표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영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모님을 선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2살 때 이제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12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2 때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거를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이제 어머님 하는 일, 농사일 도와주고, 이제 좀 돈을, 이제 그때 당시엔 저희 집이 영세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프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집이 계속 이제 힘들어지면서, 이제 영세민인데, 정말 그 어려운 가정에 이제 의식주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뭐 최근에 이야기하자면 현장repo 동행에 나올 만한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시다 보니까 어머님은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러 다니니까, 저희 이제 그 등록금이 있어요. 학교 등록금이 있는데, 그 등록금이 아니라 영세민들은 육성회비만 내는데 18,560원인가 되는데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선생님들은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 얼마나 그렇죠. 어려운지. 예. 뭐 그 뒤에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어.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창피해서 이제 형하고 저하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그때 당시에 자연보호가 있었어요. 병 하나 주우면 30원.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막, 그때 당시에는 그 정보미 부대가 있어요. 그게 다 넣어가지고 하면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영세민의 그 육성예비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쭉 있었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온 거죠. 왜냐면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죠. 도대체 이 하고 많은 집 중에 제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되냐.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지? 봤더니, 내 자존감, 나에 대해서 자꾸 저를 물어보는 순간, 나는 왜 태어났고, 왜 내가 여기에 정말 하고 많은 집 중에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엄마가 보였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맨날 농사일하고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춘기가 오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엄마를 되게 원망을 했었죠. 하고 많은 집 중에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어머님은 최고의 원수로 생각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엄마가 일 안 한다고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급여를, 그러니까 일당을 안 줘도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되게 미워했었고, 되게 원망했었고, 이제 사춘기가 와서 이제 고민을 했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사춘기 때는 그때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냇가리 있는데 가서, 이거 자살하려고 한 2번 정도 시도하다가,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사춘기 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형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려서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어렵다 보니까, 22년 동안 누워 계시다 보니까, 형이 가장이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바닷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학교 그 방학다나 폭력에 시달려서 형님이 이제 자살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12년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가정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책임감이 너무 막중했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절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장이다 보니까 대학을 미리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빨리 시험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건설 하도급업체 노가다에서 예. 하루 일당으로 진짜 어렵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가다 뛰면서 빨리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정말 절실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거는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뭐 대학교 갈 능력은 안 되니까 이제 돈을 제일 빨리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일당제로 이제 돈을 벌어서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최고로 엄마를 싫어했었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아도 돈 버는데 이게 돈 버는 게 하루 일당 5만 원짜리 그 노가다를 갔는데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그 돈을 벌다 보니까 도시락을 또 싸갖고 다녔고요. 또 차비가 아까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었던 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던 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엄마를 너무 존경하고 됐던 게 내가 현장에 나가서 5만 원을 버는데 진짜 피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12년 동안 누워 계시고 똥오줌을 가리면서 자식 4명을 뒷바라지하는 걸 생각하니까 최고의 원수가 엄마였는데 제가 생각이 바뀐 거죠.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엄마거든요. 왜? 그 힘든 시기에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살아도 지금 이혼율이 엄청 높은데 병수발 그러니까 똥오줌 못 가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자식 4명을 이렇게 키웠다는 엄마가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어머님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자식 3명 나가고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 마음 안다. 둘까지도 모른대요. 새 키워봐야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렇게 저랑 와이프랑 아이들이 건강해도 정말 이 뒷바라지 하는 게 어려운데 엄마가 이 아버지 아픈데 버리지 않고 자식들 키운 게 저는 지금도 어머님 생각하면 가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여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엄마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가정을 제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태어날 거를.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악한 운명 중에서 이제 고생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바뀌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어머님을 원망하고 그 이제 운명을 좀 원망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노가다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4천만 원 정도? 제가 3년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도? 아침 6시에 출근해서 5만 원짜리 일당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2시까지 일하면 뭐 10만 원 벌 수 있었거든요. 6시에 출근해 12시까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230만 원도 벌 때도 있었고 뭐 벌면은 저희는 거의 1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저금을 했습니다. 왜냐면 빨리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죠.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함.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 심리적인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때 어린 마음이다 보니까요. 제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자. 멘탈보다는 빨리 가난을 벗어야 되겠다는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목표가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야지 딱 목표를 세우니까 뭐 하루가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급을 타서 적금을 넣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뭐랄까 자기 만족?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졌던 게 나도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성취를 했구나.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뭐 물 없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없이는 40일, 뭐 물 없이는 4일, 숨을 안 쉬고는 단 4분도 못 산대요. 근데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못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희망이 생긴 거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제 적금 통장이 한 달 되고 2달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12개월 되면 80만 원씩 넣으면 1년이면 960만 원인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고정금리 6%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적금 타면 1,000만 원이 남아요. 아,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그 행복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당연히 희생은 따랐죠. 첫 번째,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랬거든요. 돈 벌려면 첫 번째 그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노름하지 않고, 아, 예. 세 번째는 술만 술 조심하고. 여자 도박. 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돈을 번다고 네.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세 가지를 다 조심했거든요. 네. 담배도 안 피고, 예. 술도 안 먹고. 예. 그 다음에 뭐 여자를 안 만났죠. 아예. 그렇게, 왜냐면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뭐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또 군대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지만 이렇게 뭐 어쨌거나 예. 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 필사즉생, 예. 그렇게 하다 이순신 보니까. 장모님. 지금은 다둥이 아버님이신데, 네. 그러니까 다복한 가정이 이루셨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도 한 번에 더 시련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련이라는 게, 경제적인 시련은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죠. 일을 하면은. 네. 근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처음엔 직장 생활하면 딱딱 그 제 날짜에 급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정말 영업을 잘해서 흑자가 났는데, 네. 사업을 잘해서. 네. 근데 뭐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힘들 때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네. 제가 돈을 빌려준 게 몇 억 돼요, 실은. 예. 근데 이제 채권 추심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사실은 계약서도 안 쓰고 돈 빌려주고. 네. 근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계약서 쓰고 등기 설정하고.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못 갖다 줄 때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네. 직원 급여가 먼저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네. 직원분들은 당연히 급여를 줘야 되니까. 네. 제가 22년 사업하면서 직원 급여 미룬 적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네. 좀 약간 좀 딜레이해서 한 적은 있지만 네. 급여를 미룬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급여가 나가야 되고, 직원 급여. 네. 두 번째가 이제 뭐 거래처 네. 돈. 네. 세 번째가 이 임대료. 네. 네 번째가 이제 그 가족 생활비. 네. 다섯 번째가 제 급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급여는 떠나서 회사가 창업하다 보면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이혼 위기가 한 10번 정도 있었어요. 사업을 22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음.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직원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심지어는 밥값이 없을 때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영업하러 나갔는데 모텔 돈이 아까워서 차에 막 며칠 동안 잔 적도 있습니다. 아. 근데 직원분들은 모르죠. 네. 왜냐면 나는 직원 급여가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생활비를 못 주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내하고 좀 애 4명을 키워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거를 월급을 못 줘가지고 많은 생활고에 사업을 하지만 네. 생활고에 시달릴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그 생활비를 못 줄 때 위기가 좀 뭐 한두 달이면 모르죠. 심지어는 뭐 6개월 미룰 때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위기가 말을 못하지만 네. 한 10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22년 동안 하면서 네. 우선 이 원칙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네. 직원 급여 먼저 나가고, 거래처 돈 나가고, 네. 임대료 나가고, 네. 그다음에 뭐 생활비, 그다음에 제 급여였거든요. 심지어는 제 급여를 10년 동안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아. 왜냐면 회사가 막 10년 동안 적자를 난 적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거의 멘탈을 대표이사가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나모리 가조라고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번에 네네. 대표이사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그 헌신이라는 게 희생이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도 않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겁고,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매일 아침마다 사업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경영이념도 있고 다 있지만 뭐 이런 게 있었죠. 왜냐면 그 책 2권 읽는 사람이 책 1권 읽는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힘들 때는 책을 읽었죠. 그래서 뭐 경영의 신도 네. 정말 일본에서 정말 대단하시죠. 네. 뭐 내가 몸이 아픈 게 감사하다. 네. 못 배운 게 감사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가난한 게 감사하다. 가난한 게 네. 감사하다. 네. 왜냐하면 나를 뺀 모든 사람이 스승인 거죠. 네. 왜냐하면 못 배웠기 때문에
스승이고 내가 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계속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을 좋아해요. 아, 예. 왜냐면 나는 처음에는 책을 안 읽었을 때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금수저인줄알았어요. 예. 2세 경영자, 3세 경영자. 근데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특히나 이제 제가 존경했던 거는 그 이하여대 앞에 잉글랜드에서 조그만하게 2평으로 잉글랜드라는 그 의류 사업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하기 전에 원래 무기력증이 걸렸어요. 무기력증. 그러니까 병원에 딱 누워 있으면 이불만 덮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힘든 그 상황인데 그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인문 고전 관련 책을 2,000권을 읽고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랜드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좋아하는 게 책 보는 직원이 많은 회사가 성공한다. 첫째, 지금의 나와 달라지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좋은 책은 정보와 함께 작업해준다. 둘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책을 읽어라. 좋은 책은 정보와 함께 작업해준다. 셋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책을 읽어라. 책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다. 넷째, 잘난 척 하려거든 책을 읽어라. 잘난 척 하는 것도 문제지만 머리에 든 것도 없이 잘난 척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다섯째,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지 않고 승진이 가능한 사람은 장래성이 없다. 한마디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외우시는 그거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한 10년 동안 계속 제가 자기암시를 했거든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타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의 싸웁니다. 자신과의 협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 너무 피곤해. 야 일어나야 돼. 내 안에도 벌써 마음이 2가지 3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항상 나는 일어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일어나면 힘이 나고요. 그 간증을 안 하고 조금만 자야지 하면 나태해진 저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책을 읽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뭘 하냐면 눈 뜨자마자 이제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 따뜻한 하루, 행복한 경영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그 오르다원의 회장님이 계세요. 30만 평 땅 소유주인데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보내줘요. 좋은 거를. 그러면 제가 4가지를 읽으면요. 멘탈도 강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수 있어. 윤관아, 너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never give up.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요. 가끔은 나태해지면 몸살 기운이 있으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는 쉴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는 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 싸워서 멘탈을 강하게 하고 하면 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안 했을 때는 좀 뭐랄까 다운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85%가 필요 없는 일어나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대부분 15%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리더가 돼 있지 않나. 부정적으로 85%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탈이 강하게 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책도 읽고 좋은 거를 읽고 시작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책이라는 도구가 성장이랑 어떻게 보면 대표님 지금은 많이 성공하셨고 앞으로 더 성공하시는 과정인데 처음에 노가다부터 한 3년 정도 노가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책이 많은 성장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